공사 구분이 좀 덜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것들이 현명한 국민에게 다 읽히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막다른 길로 지금 점점 본인이 가고 있고 본인도 좀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발언들을 보면 뭐 이렇게 연락을 주면 나 저기 위화도에서 회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건가? 약간 뭐 그런 건 예, 멘트 그런 느낌을 좀 저는 받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느끼셨을지 모르죠. 어쨌든 준도리의 의견은 옳지만 준도리의 개인적인 의견은 옳지만 선거 운동에 임하는 자세와 대국민을 국민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자세는 상당히 틀렸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역시 저는 이제 우리 김상현 특보 훌륭하신 게 어제 이제 민주당에 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대변인은 이제 뭐 청년 대표 죽이기를 중단하라 막 이런 논평도 내고 그랬는데 EJ 전략이라고 하죠. 우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 제목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우스 오브 구찌입니다. 이게 김상현 평론가는 특보도 이제 객관적이시고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이제 크게 봐서는 양비론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잘잘못을 떠나서 뭐 해결해 이런 게 많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잘잘못을 떠나서라고 하면은 그 책임이라는 거는 권력이 큰 사람한테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윤 후보에 대한 책임이 더 높은 것이고 그럼 이게 잘 안 되면은 윤 후보가 결국 또 입는 상처도 더 클 것이고 제가 볼 땐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레버리지가 그것인데 바로 레버리지 버티면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더 불리해지지 않는 그렇죠. 예를 들어 건가? 같이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은 누가 더 아픈 거냐. 뭐 나는 잃을 게 없다. 근데 그게 그런 이제 레버리지라든지 프레임이 조금 깨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래요? 너무 하잖아. 라는 거. 그러니까 자 이준석도 문제지만은 윤석열이 더 문제지 하고 윤석열도 문제지만 이준석이 더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뭐 비슷하게 섞여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후자가 점점 더 올라가는 느낌이다. 그리고 뭐 과거에 이제 1차 대전 때는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까지 엮여가지고 뭔가 일괄 타결의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혼자잖아요. 혼자 이 대표가. 자 장성철 지금 교수가. 윤석열 후보 캠프 쪽 분위기는요. 그래 추진해 보셨어요? 이번 기회에 이준석 대표의 길을 꺾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거 선거 기간 내내 앞으로 70일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저럴 거다라는 분위기가 강하더라고요. 3차, 4차, 5차 갖출 윤핵관이네.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연락해서 포용하고 이런 것은 어제 저녁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오늘부터 이제 또 2박 3일 TK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3일 동안은 또 연락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목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 때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 선대위 이렇게 좀 구조조정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바꿀게 최고위원회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준스톤이 오케이 하고 이 정도면은 뭐 제가 선대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군요. 라고 생각해서 회군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번 주말까지 또 계속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우려스럽고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력은 위험하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치킨 게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김태현의 정치쇼. 자, 첫 번째 주제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요거예요. 두 번째 준스톤 가출 사건. 바꿔 말하면 제3차 투스톤 대전. 우리 김상일 평론가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준돌이. 준스톤인지 준돌인지. 잘 되면 준스톤. 준돌이가 됐죠. 그거 여쭤보려고. 지금 준스톤이에요, 준돌이에요? 지금 준돌이가 됐죠. 왜요? 그러니까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대표라는 것이 본인이 다가 아니잖아요. 본인을 뽑아준 사람들을 대표하는 영역이라는 게 있고 뽑아주지 않은 사람까지 함께 끌고 가서 그 나은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 리더십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구분이 좀 덜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것들이 현명한 국민에게 다 읽히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막다른 길로 지금 점점 본인이 가고 있고 본인도 좀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발언들을 보면 뭐 이렇게 연락을 주면 나 저기 위화도에서 회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약간 뭐 그런 건 느낌. 예, 멘트 그런 느낌을 좀 저는 받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느끼셨을지 모르죠. 어쨌든 준돌이의 의견은 옳지만 준돌이의 개인적인 의견은 옳지만 선거 운동에 임하는 자세와 대국민을 그 국민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자세는 상당히 틀렸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역시 저는 이제 우리 김상현 특보 훌륭하신 게 어제 이제 민주당에 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대변인은 이제 뭐 청년 대표 죽이기를 중단하라 막 이런 논평도 내고 그랬는데 EJ 전략이라고 하죠. 우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 제목 얘기했잖아요. 그게 하우스 오브 구찌입니다. 이게 이제 김상현 평론가는 특보도 이제 객관적이시고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이제 크게 봐서는 양비론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잘잘못을 떠나서 뭐 해결해 이런 게 많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잘잘못을 떠나서라고 하면은 그 책임이라는 거는 권력이 큰 사람한테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윤 후보에 대한 책임이 더 높은 것이고 그럼 이게 잘 안 되면은 윤 후보가 결국 또 입는 상처도 더 클 것이고 제가 볼 땐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레버리지가 그것인데 바로 레버리지 버티면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더 불리해지지 않는 그렇죠. 예를 들어 같이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은 누가 더 아픈 거냐. 뭐 나는 잃을 게 없다. 근데 그게 그런 이제 레버리지라든지 프레임이 조금 깨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래요? 너무 하잖아. 라는 거. 그러니까 자 이준석도 문제지만은 윤석열이 더 문제지 하고 윤석열도 문제지만 이준석이 더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뭐 비슷하게 섞여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후자가 점점 더 올라가는 느낌이다. 그리고 뭐 과거에 이제 1차 대전 때는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까지 엮여가지고 뭔가 일괄 타결의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혼자잖아요. 혼자 이 대표가. 자 장성철 지금 교수가. 윤석열 후보 캠프 쪽 분위기는요. 그래 추진을 해보셨어요? 이번 기회에 이준석 대표의 길을 꺾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거 선거 기간 내내 앞으로 70일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저럴 거다라는 분위기가 강하더라고요. 3차, 4차, 5차 가출해서 윤핵관이네.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연락해서 포용하고 이런 것은 어제 저녁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오늘부터 이제 또 2박 3일 TK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3일 동안은 또 연락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목요일 날 최고위원 회의 때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 선대위 이렇게 좀 구조조정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바꿀게 최고위원회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준스톤이 오케이 하고 이 정도면은 뭐 제가 선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군요. 라고 생각해서 회군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번 주말까지 또 계속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우려스럽고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력은 위험하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치킨 게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측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 같아요? 잘 되겠죠. 근데 어차피 너무 막연하잖아. 잘 희망사항 아니야? 잘 되겠죠? 잘 돼야 된다라는 바람과 당위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양측에서 서로 감정이 너무나 상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준석이가 요즘에 내 말 안 들어 이런 거고 이준석 대표도 내가 다른 말 다 들었는데 이번만큼 내가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안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결국엔 윤석열 후보가 포용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힘겨루기 계산들이 다 부딪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장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약간 더 보태자면은 이번 TK 일정이 되게 중요할 거다. TK 일정에서 분위기가 좋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은 다 운신의 폭이 넓어져요. 뭐 약간 양보를 하거나 말거나 분위기 좋을 때는. 근데 만약에 분위기가 되게 안 좋다면은 아니 뭐 또 굴복하는 거야? 이런 프레임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 후보한테나 이준석 대표한테나 이번 TK 2박 3일간이 중요하다. 오히려 TK에서 왜 아까 그 윤 실장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로 윤 후보가 지지율에 더 빠지고 바닥까지 치면 나를 찾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근데 오히려 TK에서 분위기가 더 좋아야지만 그렇죠. 여유가 생기고
이준석 대표를 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시구나.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민주당이 그 열린민주당 합당한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아직 보거든요. 합당 안 했죠. 합당 거의 뭐 합의잖아요. 그것도 분위기 위에서 한 거죠. 분위기 좋을 때 하는 거하고 안 좋을 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문자 지금 들어왔는데 자, 전형적인 어떤 세대에 따라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윤오현님, 저는 30대 유권자예요. 이준석 대표를 깔아뭉개던 윤 후보와 중진들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 말씀하셨고 864 하나님 50대 지지자입니다. 당대표라는 자리 가볍지 않습니다. 이 유권자분들도 이 세대에 따라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운데 40대. 이준석 대표를 50대라 그러면 50대 목소리가 들렸나? 이준석 대표 지지하는 분들은 준스톤이 오죽하면 그러겠어. 다 선거 이기라고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중진들이 워낙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요 얘기고. 이준석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당대표가 집을 나가냐 요거거든요. 자, 그러면 김상훈 평론가.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사실은 30대 당대표 특히 보수 정당에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람이었으니까 기존의 정치를 바라보던 시각이나 정치적인 문법이 기존 정치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선대위하고 이준석 대표가 아예 정치와 이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니냐. 아니 시각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그 첫 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옳아 보여요. 아, 시각 자체는? 시각 자체는. 그렇지만 문제는 당대표란 말이에요. 당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다움이 있어야 돼요. 후보는 후보다움이 있어야 되고. 근데 당대표 다움도 없고 후보다움도 지금 없는 거예요. 좀 아까 장성철 우리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준석 대표를 손봐줘야 된다. 이것도 후보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윤핵관 소리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먼저 공인의 자세, 그다음에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 당과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걸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자기가 똑똑함보다 더 중요한 가치다라는 걸 자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뭐 계산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철저히 계산적으로 접근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무슨 뭐 사람이 뭐 언제부터 봤다고 뭐 뜨거운 뭐 우정과 의리 이런 게 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했을 때 윈윈이 될 것이냐. 예컨대 자 뭐 윤 후보가 뭐 양보하는 어떤 형식을 취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때 그럼 또 이준석 대표가 개선 장군처럼 역시 내 말이 옳았다. 뭐 다 굴복시켰다라고 하면 그게 일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윤 후보 양보한다는 제스처를 했을 때 이준석 대표도 그만큼 굽힐 수 있고 그렇다면은 저는 중간에서 또 뭐 옛날엔 나쁜 뜻으로 이야기했지만 거강꾼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의미의 거강꾼도. 양쪽 다 톤 다운 시키는 거. 그렇죠. 근데 시작은 누가 먼저 시작하더라? 그건 뭐 저는 그게 합의가 된다면은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시작하는 거야. 동시에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아, 동시에도. 근데 이제 상황을 보면 이준석 대표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에 있는 당 대표나 대변인 또 김상일 평론가께서 하우스 오브 굿즈 응원하는 거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잘못하는 것 같아. 아니 솔직히 이준석 대표의 저런 행동이 민주당에 득이 되니까 민주당에서 이준석 대표 응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당 대표는 당연히 선대위를 또 총괄도 해야 되고 자기 지시사항이 선대위에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지만 당내 저런 갈등이 불거졌을 때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대위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지금은 너무 권리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 저기 앞서 윤석열 지금 선대위 분위기 취재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그 분위기 진위가 야 준수도 없어도 돼. 없어도 선거 이겨. 이번 기회 확 정리해. 이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두면 또 이 3차, 4차, 5차 왔다 갔다 갔더니 이번 기회에 속된 말로 좀 길을 좀 들이대. 그래도 어느 순간 되면 그냥 모양새를 갖춰서 대류는 올 거야. 그래서 선거 때 쓰긴 써야지 요거예요. 아직까지 꼭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서 조금 더 이준석 대표가 더 내부 얘기를 더 하고 뭐 본인 얘기를 강하게 하면은
이제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은 경계선인데 아직 의사결정 못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후자 쪽이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도 보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기가 이제 선거를 기획하고 지휘할 수 있는 뭐 조건에 대한 복귀한다 했는데 이 대표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게 기획이 있고 구현이 있는데 뭐 저희 같은 사람도 안을 짜보고 이런 사람인데 안은 뭐 짤 수 있어요. 좋은 안 짤 수 있죠. 근데 더 어려운 건 구현이거든요. 그 구현이라는 게 이른바 정치력, 설득도 하고 토론도 하고 또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대표는 기획 쪽에 뭐 장점도 있고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돌아오더라도 말이에요. 돌아와서도. 제가 봐도 좀 위험스러워 보여요. 지금 너무 나간 것이 아니냐. 선을 넘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선 과정 중이잖아요. 후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준석 대표가 좀 그런 상황을 감내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서 정리할 건데요. 문자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앞서 저희가 그랬잖아요. 아마 기성세대는 이준석 대표를 좀 비판적이고 30대는 좀 지지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우리 청취자분들이 연령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8929님. 저는 50대 말인데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윤핵관 없애고 이준석 모셔야지요. 최정윤님. 저 50대인데 대표를 나이 어리다고 너무 무시했죠.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이고. 자, 9970님. 저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지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선두에 들어가서 할 일을 해야 합니다. 2번이나 이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적인 분이신데 이 분은 나이대를 공개 안 하셨네. 이분이 30대여야지 이게 얘기가 재밌는 건데. 한마디 30대라던데요, 9970님? 한마디 보태자면은 뭐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된 그 이후에 또 이러면은 뭐 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뒤에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다.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뭐 송영길 대표도 옛날 신문에 보면 대표 리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꼭 나오고 뭐 대표가 뭐 말이 너무 많다. 뭐 이제 뭐 그런 거 민주당 의원들 말하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잖아요. 못 들은 척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거죠. 뭐. 알겠습니다. 저 3부 2부군요. 2부 마지막 주제는 요거 좀 해볼게요. 지난주 일요일 날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넣어야 될 장애물. 김종인 위원장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씨 사과. 자, 세 분 보시기에 그걸로 소위 말하는 김건희 리스크라는 거 해소가 됐다. 아니요, 아직 남았다. 안 됐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다른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른 허위 경력, 다른 뭐 학력 이런 걸 써가지고 어디에서 이득 본 거 아니야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리스크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과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뭐 감성팔이한 거 아니냐, 뭐 남편한테 사과하지 왜 여기서 이러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사과가 일단은 그러한 나쁜 흐름을 끊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계속해서 사과해야 된다 앞으로도. 자, 우리 김상현 특보에는 그거 여쭤볼게요. 그럼 그걸 보고 민주당의 전략을 어떻게 짰어요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약간 드라이하게 가자. 너무 이게 강공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전까지는 계속 강공이었잖아요. 강공이었죠. 대신에 그 팩트를 누적시키면서 계속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 네? 잔잔하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예전 있었던 너무 막 띄우려고 막 노력하고 이러진 않아도 지속해서 팩트 파인딩을 하고 그걸 누적시키고 국민들한테 이걸 알리고 이런 작업은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또 이제 검증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아까 뭐 이제 민주당이 뭐 좀 약간 그 이걸 너무 이렇게 그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럴 정도로 저희 점잖지 않지 않다니까요. 점잖지 않지 않다는 점잖다라는 말, 점잖다는 거지. 우리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는 국민 입장을 좀 대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진짜 사과 기자회견 맞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러브레터에 눈물을 흘릴 수 있을지언정 그 사과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 거죠. 이재명 후보는 뭐 자기 아들 붙잡고 울었다면서요. 그게 뭐 사과예요 그러면은?
내 아들은 그럼 그렇게 감성팔이해도 팩트에 대해서는 두 분은 팩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잠깐 우리가 아무리 하우스 오브 구찌지만 구찌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자, 두 분은 좀 끝내게 해줘야 되는 거. 쉬는 시간에 싸우시고 윤태곤 실장한테 요거. 자, 월요일 날 캠프에서 연락이 왔어. 야, 어제 사과했잖아. 앞으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 좀 짜봐.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말하자면은 걸림돌 이걸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 여성 폄하라고 뭐 이야기했던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걸림돌 하나 제거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께 맡긴다. 그 윤석열 후보가 그랬잖아요. 그거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흐름이 확 꺾였다고 보는 게 물론 아까 이제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뭐 윤 후보가 한 최소한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이후에 어떤 큰 게 터진다면은 배우자 관련해서 또 모르겠는데 이제는 저는 뭐 포괄적 사과인 거고 약간 뭐 3개월인데 6개월짜리가 하나 더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이대로 넘어간 거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배우자에 대한 고민이 하나가 있다면은 좀 오픈해서 할 거냐? 잠깐 요거는 저희가 밑밥을 던져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뉴스 듣고요. 10시 6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그러니까 뭐 하나 그 앞으로 어떻게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 남았다면 이제 좀 행보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하면 언제쯤부터 할 거냐 뭐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저는요 감추는 게 능사면 아니다. 드러내라. 어차피 활동 안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무슨 영부인 호칭 안 쓴다. 부속실 제2부속실 없앤다. 이러한 얘기 하지 말고 차라리 정말 드러내라. 정면 돌파해라. 그러면 윤 실장은 드러내서 정면 돌파하는 게 좋다 아니면 지금처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우자도 다 압박감을 받지만요. 후보가 받는 압박감보다 훨씬 낮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혜경 여사한테도 무슨 기자들이 다 가면서 뭐 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질문 못 하잖아요. 그건 김건희 씨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나서면은 지금 받는 압박감이 약간 더 홀가분해질 수도 오히려? 있을 거예요. 예. 저는 모든 상상력을 다 발휘해서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가 증언하는 바가 있어요. 용서와 화해가 있으려면 용서 전에 있어야 되는 게 내가 뭘 용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용서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용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것만큼 철저하게 반성하는 모습으로 대신이라도 해야 돼요. 김상일 특보님 모든 것이 다 잘못이고 제 불찰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잘못이에요.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괄적이라고 뭐라고. 장 교수님한테 제가 뭘 잘못했어. 그리고 모든 걸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라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나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게 라든가 아니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장성철 소장님 집 앞에 가서 야 너 SBS 출연해? 내가 모시고 갈게.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17개를 어떻게 다 그냥 이것 잘못했고 어떻게 그래 모든 거 다 잘못했다니까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요거 여기서 1주는 마무리하고요.